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파리 타임, 파이널 정리 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파리올림픽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법 파이널 정리는 민법 정과정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로 정리한 초핵심 요약집으로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민법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시험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민법 파이널 정리 자료는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판매가 있고 아래 계좌번호 만원 입금하세요.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먼저 보내시는 분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은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교재 이름도 민법 파리 파이널 정리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교재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올바른 배송을 위해서 교재 이름까지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유상 판매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A4 용지로 총 24페이지 출력하셔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1과 무효와 취소 종합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의 무효 취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무효 먼저 보겠습니다.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란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 다 죽어요. 선의 부호 안 됩니다. 선의 제3자 100명, 1000명, 만명 누구에게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죽어요. 네, 밑에 비통명이 예외입니다. 비진이 통정의 피지 무효일 때는 이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한편 명의신탁 무효일 때는 선의 악의 3자에게도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악의 3자도 보대는 엄청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무효는 비통명 아니면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험 범위 취소 사유가 딱 4개죠. 취소 사유가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효 사유로 가겠죠. 이 중에서 착오사기 강박은 취소로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제한 능력은 그런 규정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입니다. 그럼 취소하면 어차피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죽어, 다 무효가 돼요. 선의 3자의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뒷사람 다 죽어,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 무효 취소 정리 한 번에 끝. 이 시간에는 제2강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103조 내용이죠. 먼저 뭐든지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효력 발생 당시 틀립니다. 법률행위 당시.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닌 게 있죠. 그럼 이행했더라도 불법원 급여가 아닌 게 있죠. 대표적으로 5개 옵니다. 강제집행, 강박, 통정의 배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 조세 얘들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통정의 배시는 108조 무효이죠. 근데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도 이렇게 103조 무효인 것과 103조가 아닌 다른 사유 무효 구별해야 되죠. 이 5개 대표적으로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강강솔래 하듯이 강강허신조 외우시면 바로 답이 이렇습니다. 다음 3번 변호사 성공보세 약정은 민사사건은 의뢰인이 덜 졸아 있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닌데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완전히 쫄아있 있죠. 깜빵에서 꺼내줄게 2천만 원 더 내놔. 고발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쫄아있는 걸 이용해서 103조 무효가 됩니다. 다음 증언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그때 자 여러분 증언 딱 두 글자 써 있으면 사실 증언일까요? 허위 증언일까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왜 사실 증언이죠? 앞에 써 있으니까. 자 증언 딱 두 글자 나오면 원래 정상은 정상이라고 써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은 허위라고 써줘요. 그래서 그냥 증언 나오면 사실 증언입니다. 그러면 사실 증언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죠. 그러면 상당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유효. 그래서 상당성을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근데 한편 허위 진술하기라면 상당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건 전부 다 무효가 되죠. 다음 5번은 노태우 전 대통령 판례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행각에서 비자금을 임치했습니다. 이건 임치가 103조 무효인가 본 거죠. 근데 임치 돈을 맡긴 거 그 행위는 103조 무효라고 볼 수 없죠. 돈 맡긴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6번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할 대리권을 소유했죠. 그래서 그 판돈으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선의 3자에게 도박 채권자가 매매했습니다. 이때 도박 채무 부담 행위나 도박 채무 변제 충당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시험에 이게 나오죠.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대리권 줄 수 있죠. 이건 도박과 연관없으니까 103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 채권자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3자가 매수했죠. 이것도 도박과 관계없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은 대리권 소유와 선의 3자의 매수 행위가 103조 무효인가 물어보죠. 두 개는 103조 무효 아닙니다. 6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른 민법 시험에 모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올해 가장 유력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103조 정리 끝. 이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 매매를 딱 1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을 가볍게 하면 1분도 안 돼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효 공부했거든요. 무효는 원칙의 절대적 무효로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즉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습니다. 비통명이 예외였죠. 비진이 표시 통정의 피 무효일 때 선의 3자에게 무효 대항 못하고 한편 명의신탁 무효일 때는 악의 3자에게도 무효 대항 못합니다. 비통명 아니면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 다 죽습니다. 그럼 부동산 이중 매매는 제2매수인은 악의효도 유효죠.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적극가담 무효는 여기 비통명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일 때 무효 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도인 대의 말소밖에 없습니다.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매도인 대의 말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이중 매매는 당사자가 3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갑을병 나옵니다. 그럼 제3자는 정입니다.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라 제3자는 정이고 정은 선이어도 아까 절대적 무효죠. 선의 정도 무조건 무효 다 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했죠. 매수인이 중도금 줬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등기 넘기지 않고 병과 다시 이중 매매하고 자 그럼 을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이죠.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제 병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병은 납사치를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X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2일 매매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죠. 그럼 을은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은 병이 악의여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어떨 때 무효가 되죠? 적극가담이 되죠.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받았거든요. 병과 다시 매매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2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하다며요.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되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이때 이제 무효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을과 병은 계약관계에 맺은 적 없죠. 직접 말소 못하고 을은 갑과 매매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 갑 대의 말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예 외우세요. 이중매매 무효일 때 말소 방법은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도 무효죠. 앞사람 무효죠. 이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정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다 해버리면 이게 유효죠? 그럼 병도 유효, 정도 유효가 되는 꼴이라 주장할 수 없다 해야 이 매매 무효, 병도 무효, 정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는 정으로 나오고 이중매매 무효일 때 절대적 무효라 뒷사람 다 죽어 선의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자료에서 이중매매 딱 10초 만에 정리합니다. 악의도 유효, 적극가담 무효죠. 무효일 때 말소 방법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말소 못하죠. 절대적 무효라 선의정도 무효죠. 선의정도 이 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중매매 10초 만에 끝. 오늘은 제4강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20초 만에 끝내요. 백사조 무효는 무효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되죠.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집니다. 이건 법률행위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경매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 쌍무계약만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는 무상 편무죠. 백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리행위에서는 궁박본인이죠. 궁박본인. 나머지 경솔, 무경험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일단 무경험은 거래 일반적인 상식 부족을 말하죠.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다음 추정되는 거 없습니다. 즉 급부와 반대부가 현저히 공정을 이뤘다 해서 뭐 궁박했겠지, 경솔했겠지라고 추정되는 거 없어요. 추정 X. 피의자가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백사조 끝. 이 시간에는 제5강 5표시 무효입니다. 제목을 잘 보세요. 표시를 잘못해도 무해 해가 없습니다. 그럼 취소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취소 X,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취소 X 그게 정답이에요. 네, 5표시 무효 딱 2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5표시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필요 없어요. 즉 당사자가 X토지 매매 합의했죠. 근데 표시를 Y로 잘못했습니다. 계약서에 Y토지를 잘못 적거나 또는 Y토지 등기부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그러더라도 X토지 매매 합의했으니까 X토지 매매가 성립하고 취소할 게 없습니다. X토지가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그리고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그럼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취소 X 꼭 외우세요. 여기까지 끝. 네, 기출문제 빨리 확인해 볼게요.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 간에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했죠. 이게 5표시 무효죠. 매매계약은 X, 표시는 Y로 잘못했죠. 그럼 5표시 무효죠. 그럼 결론이 취소 X. 자, 틀린 겁니까? 그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보여요? 취소할 수 있다. 이 4번 보이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서 5표시무의 취소 X 꼭 외우세요. 이 시간에는 진위 아니 의사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법조문 일단 시험에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진위 표시는 진위가 아닌 걸 표시했죠. 즉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통정의 표시는 통정 둘이 짜고 헛소리죠. 이것도 헛소리인데 혼자 헛소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뻥치는 거죠. 구라치는 겁니다. 그럼 107조 잘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 이걸 뻥으로 바꿔요. 여기 뻥으로 바꾸세요.
그럼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 원칙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 유효죠. 그러나 상대방 표의자의 이게 상대방이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이항, 일항의사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보다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럼 그러나 보세요.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앞에 알았다 했잖아요. 그럼 뒤가 알았달까요? 몰랐다죠?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답니다. 여기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못합니다. 이렇게 107조를 분석했는데, 선의 악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히 분석해 봅니다. 선의는 어떤 걸 몰랐다고, 악의는 알았다죠. 근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이죠. 또는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무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과실은 몰랐다죠. 몰랐는데, 모르는데 아무 실수가 없다, 잘못이 없다죠. 따라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럼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실도 몰랐다죠.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로 몰랐다가 과실입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는데 버스가 떠나버립니다. 그럼 뭐라 하죠? 아이 신바람에서 조금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다 그러죠. 탈 수 있었다는 탔다, 못 탔다? 못 탔다, 못 탔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이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다. 이 말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합격할 수 있었다는 합격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아이 신발 합격 못했다죠. 합격 못했답니다. 이거 못 탔다. 합격 못했다죠. 그럼 이거 알았다 몰랐다? 아이 신발을 써요. 몰랐다죠. 몰랐는데 과실이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몰랐답니다. 이처럼 선의만 과실 무과실이 나오죠. 악의는 절대 과실 무과실 나오지 않습니다. 선의는 멍청한 거죠. 왜 몰라? 악의는 똑똑한 겁니다.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엄청 잘했죠. 여기 과실 무과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모르고 자전거를 차로 치워버렸어요. 그때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이처럼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오고 악의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07조를 여기다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만 유효가 되네요. 그럼 알았다 판대가 몰랐다 선이고, 알 수가 과실 외우세요. 알 수가 과실이에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예요.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죠. 알수 과실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비진이는 상할수 무효, 상선무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뭡니까? 상소무. 계속 나옵니다. 뒤에.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꼭 외우세요. 상할수, 상소무 외워도 보통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7조는 법조문이 제일 어려우니까 법조문을 시험에 가장 많이 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정리 자료 보세요. 진이 아니 의사표시는 혼자 헛소리 했죠. 또 원칙 유효입니다.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외적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문제가 되는데, 우린 국어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법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말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다음 이제 강박하면 세 개 외우세요. 강박.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강박은 우리가 2학번에서 강강어 신조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니다 하고 강강어 신조 외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비진이 표시는 107조거든요. 그래서 강박 나오면 비진이 표시 절대 아니에요. 강박은 110조, 비진이 표시 107조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땐 아예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세 가지 외우세요. 103조 아니다, 107조 비진이 아니다, 완전히 박탈 무효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엔 제7강 통정의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통정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여긴 반드시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은이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감남이 X가 있는데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줬죠. 그러면 가정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증여, 이게 감춰진 은이갱이죠. 이게 유효인가 보는 거죠. 감남 증여할 의사 있어요. 을료는 당연히 증여받을 의사 있으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럼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무효지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매매합니다. 그럼 병은 납사실을 알았더라도 을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죠. 그럼 을이 유효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병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유효하게 을의 권리 그대로 승계합니다. 등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앞사람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죠.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병은 뭘 알았던 몰랐던 100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앞사람 100이면 100에 가면 끝납니다. 그럼 은이갱의 사례 잘 보세요. 이 은이갱이는 매매만 무효죠.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예요. 증여 유효, 을등기 유효, 병등기 병악이어도 유효. 그럼 병 다음에 정이 나와도 100은 100에서 정도 유효. 그러니까 은이갱이 이제 알았으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예요. 그럼 무조건 여기 소유권 취득한다네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로 끝납니다. 취득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매매 무효 다 유효입니다. 그럼 자 정리하면 1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 증여했는데 매매로 가장해서 이전 등기 후 금을 을 유효 병 악이어도 유효죠. 그래서 매매만 무효고 나머지 다 유효예요. 증여 유효, 을 등기 유효. 왜 을 등기 유효죠?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금을 100이라 병은 악이어도 100. 그래서 매매 빼고 다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증여 유효,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거 없어요. 은이객인지 알았죠? 증여하는데 매매로 가장했죠?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을 유효, 병 유효, 정 유효. 자, 이제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을 사이 매매 무효 맞아요. 나머지 다 유효. 니은 증여 유효. 디귿 병 유효죠. 병 악이어도 유효. 그러니까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리을 병 유효예요.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이죠. 과실 있죠. 악이어도 유효죠. 그러니까 병은 무조건 취득한다 해서 다 맞았습니다. 매매 빼고 나머지 다 유효, 병 유효,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은이갱이는 딱 두 줄로 끝나요. 매매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자, 이제 가장매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채권자 돈을 떼어먹게 하겠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 A가 부동산 강제입행할까봐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가장에서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렸습니다. 그럼 갑 매매할 의사 없죠? 을 매수할 의사 없죠?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무효고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금을 무효잖아요.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이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 규정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가 악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병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사실 알았어요.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앞사람 무효면 수학으로 0이죠. 가진 거 없어요. 그럼 0을 승계받으면 원래 0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유효 100으로 바뀝니다. 다시 앞사람 무효 0이면 뒷사람 0 무효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의 3자 보호가 있다면 0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뀝니다. 다음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했죠. 추정받으니까 자기가 선의라고 증명 책임 없습니다. 무효 주장하려는 갑이 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되죠. 반대로 병이 선의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병이 선의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자료 2번 여기도 딱 두 줄로 끝나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 무효죠. 이전등기 무효. 금을 무효인데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병이 선의하기를 살펴야 돼요. 제3자 병이 선이면 보호되고 자, 선이면 보호되죠. 그럼 선의 속에 과실, 무과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됩니다.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법조문이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그럼 선의에는 과실, 무과실 포함되니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의라고 증명 책임 없습니다. 이 두 줄로 끝.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갑은 자신 부동산은행에서 을과 통정허위의 매매계약, 매매 무효,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결과도 무효, 등기해 주었다. 을 무효 0.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병 보호되죠? 너는 100. 선의병 유효. 자, 그럼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죠. 2번 갑은 병 유효죠. 모르는 병 유효 100. 그러니까 100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이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이라고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되죠. 반대로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선의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원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죠. 선의 3자가 보호되니까 선의에는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랬죠.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제3자 병은 선의면 보호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허위표시 3자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간단합니다. 허위표시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입니다. 가장행위가 있죠. 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자가 제3자고 가장행위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가장매매로 등기하면 무효가 되는데 자, 이게 가장매매죠. 그럼 이 병은 후에 나와서 제3자죠. 매매하면 제3자입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에도 제3자예요. 그러니까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나중에 나온 자 제3자죠. 물론 제3자 중에 선의는 보호되고 제3자에도 악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갑과 을 간에 가장채권이 있어요. 이게 가장행위죠. 그럼 얘는 제3자겠죠.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후에 나온 제3자입니다.
이걸 압류, 가압류 제3자가 됩니다. 갑부동산을 을가 허위 표시로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걸 가장전세권, 가장행위가 나왔죠? 그럼 가장행위가 있으니까 병이 나오면 제3자입니다. 이걸 저당권 설정해도 제3자가 되는 거죠. 항상 가장행위 후에 나온 제3자입니다. 이 허위 표시는 해마다 거의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을 만들었죠. 그럼 갑이 가장 채무자, 을이 가장 채권자인데 가장 채권자가 파산 선고받았죠. 을이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을에 대한 채권자를 가장 파산 채권자랍니다. 그럼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럼 가장 채권이 허위 표시죠. 얘는 제3자거든요. 내가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병은 어차피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병이 선인가 악인가는 병이 기준이 아니고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논리가 있죠? 지금부터는 논리가 없어 외우셔야 돼요. 이제 법원은 이 파산 채권자를 보호할까 보호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판사가 보호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보호하기로 했으니까 보호되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판시합니다.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선이 그랬어요.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선입니다. 그 말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병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파산 관제인 5글자죠? 그럼 선이 제3자 5글자 외우세요. 그럼 쌤, 악의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파산 시옷, 선이 시옷, 선이 시옷, 파산 시옷. 그래서 외우세요. 파산 관제인 나오면 이제 선의 제3자 꼭 외우세요. 다음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표적으로 3명 꼭 외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허위 표시 3자로 보호되지 않고 대리인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같은 놈이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다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아요.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은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채권 가장양도에서 전채무자가 있죠. 자, 채권은 진짜죠. 진짜 채권을 가장양도에 써요. 그럼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있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있으니까 제3자 아닙니다.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즉 갑과 을이 진짜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있죠. 지금 가장행위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있으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죠. 그럼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자, 파이널 정리 보세요. 가장이 제3자에 해당하는가? 1, 2, 3 묶으셔가지고 아까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 아닙니다. 파산관제인 5글자라 선이 제3자 5글자예요. 파산증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선이 제3자 5글자입니다. 가장채권이 있죠. 가압류한 자 제3자고 가장전세권 가장행위 있죠. 저당 설정한 자 제3자입니다. 채권 가장양도 이게 가장행위죠. 그 전에 채권이 있었으니까 채무자는 제3자 아니에요. 가장행위가 나오고 그것을 이후에 보증해서 보증인은 제3자가 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허위 표시 모유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우리가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거 보이면 이거 빼보세요. 그럼 디귿의 대리인 보이죠? 본인. 리을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이죠? 그럼 디귿 리을 빼면 답이 그냥 1번 나옵니다. 아까 기억 니은 했죠? 기억을 네 글자로 뭐라 불러요?
아까 네 글자로 가장채권. 그럼 가장이가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뒤에 가압류에서 제3자입니다. 니은 통정의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 이걸 아까 5글자로 뭐라 했죠? 5글자로 가장전세권. 가장이가 먼저 있고 이후에 초당 설정해서 제3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엔 착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착오는 1번 만에 정리 끝냅니다. 동기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합의까지 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할 수 없는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땐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누가 증명하는가? 중과실은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상대방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는 자가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상주 중과실 외우세요. 상주 중과실. 중과실 누가 증명해요?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는 자. 상주 중과실. 상주 중과실 외우세요. 다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은 아닙니다.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어요. 기침할 때 해취하죠? 해취할 수 있다. 다음 담보 책임은 계약법이 나오고 착오는 민법 총칙이라 두 개는 전혀 별개입니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권 인정됩니다.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해서 착오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신용보증 서류에 서명할 의사인데 제3자에게 개망당해서 연대보증에 서면했어요. 서명이라는 이건 표시상 착오입니다. 사기 X. 이건 사기가 아니고 착오 취소 여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 신연착 외우세요. 신연착. 착오인데 무슨 착오요? 서명이라는 표시상 착오입니다. 시험에 표시상 착오 나오면 빨리 신연착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기 X, 신연착, 사기가 아니라 착오 취소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착오 정리 끝.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같이 풀어달라 해서 문제도 같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착오 설명 옳은 거죠? 30일의 문제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는 별개라 그랬죠? 착오 이루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자, 문제가 착오죠? 그럼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아요. 경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로 취소한 자는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지지 않습니다. 착오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나쁜 놈이네요. 그럼 표의자는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죠? 그럼 착오인데 해제 나오면 해취예요. 뒤에 취소할 수 있다. 해취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이 시간은 제9강 사기강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법조문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110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이 을을 사기강박이 있습니다. 그 매매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었죠.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죠.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럼 병은 제3자가 되네요. 근데 병이 을을 먼저 사기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사기강박 당했는데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 취소할 수 없죠. 만약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 병 한 명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 병, 너가 나를 속였다 그래. 너가 나를 칼로 강박했다 그래. 이렇게 친구 한 명만 꼬시면 둘이 짜고 매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 둘이 짜고 취소하면 상대방 갑이 손해를 볼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과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만든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말로 제3자 B형에게 사기 강박 당했어요. 근데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상대방도 우리 사기 강박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라 했죠? 그럼 보통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을이 당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을은 취소 못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럼 상소무면 취소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병, 이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제3자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이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 다음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죠. 대리인은 이랑으로 와요.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그놈이 그놈이죠. 같이 동일시할 자고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이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 수 하면 틀립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사실을 본인 갑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기 강박 나오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닙니다. 당사자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랑으로 와요. 그래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른손이면 대리인은 왼손이에요. 이런 말도 있죠.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사기 강박한 걸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랑 정확히 나눠주세요. 그럼 사기 강박자 일부만에 정리합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은 상할수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상소무 취소 못합니다. 단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할 필요 없어요. 을은 취소 못하더라도 제3자 B형에게 불법행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기 강박하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2랑으로 오니까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시가가 정해있나요?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시가가 나오면 알아서 판단합니다. 사기도 아니고 차고도 아닙니다. 사기 취소 X, 차고 취소 X입니다. 다음 강박이 4번은 비진이 표시 공부했죠? 강박은 먼저 강강어 신조에서 103조 모유 아닙니다. 단 강박은 110조이기 때문에 107조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단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해가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라고 그랬죠? 강박하면 세 가지 외우세요. 103조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완전히 박탈 무효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죠? 1번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는 민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으로 소송행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대리인 기망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죠. 즉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대리인 사기 강박하면 외웠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죠. 그래서 대리인 기망으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몰라도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강박 나왔죠? 그럼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효가 되죠. 5번 교환계약 당사자방이 자기 소유물증을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시가를 묵비 말하지 않아도 기망이 아니고 착오도 아니죠.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나쁜 놈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죠. 취소하여야 그럼 틀린다 그랬죠. 제10강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일단 1번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의사표시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그럼 정상적 유효가 되죠. 근데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표는 비싼 돈을 들였죠. 반송되지 않으면 제 시간에 그 무렵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보통 우표는 뭐 딸랑 100원짜리 우표 보냈죠. 이건 도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 공시송달 나오면 앞에 과실 없이 꼭 확인하세요. 무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야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실로 틀려요. 과실로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못합니다.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 4글자, 과실 없이 4글자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끝.